네, 안녕하세요. 차탄생입니다. 저는 ABL바이오 영상 한번 더 찍어드리는데요. 20만원 라운드 피겨를 가볍게 돌파하면서 주가가 너무나 좋은 상승 탄력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자, 경고 종목이 결과적으로 또 풀리지가 않았죠. 자, 오늘 구간 경고 종목이 만약에 풀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내일 주의 종목 되고 뭐 크게 뭐 변함은 없겠지만, 일단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어요. 핵심이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도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 20만원 구간, 20만원 전후 구간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어때요? 매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매도할 사람들이 없는데 또 뭐예요? 그만큼 매수할 사람도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뭐예요? 굉장히 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서 나는 안 팔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요? 아, 근데 이 가격대에서 나는 매수하기 좀 껄끄러운데 하는 사람들 뭐요?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경고 종목을 풀지 않고, 그죠? 또 단기적인 십자 도지를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냈다는 건 꼭 뭐요?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변곡점. 일단 오늘 뭐가 있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10시 30분에 일라일리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일라일리의 발표가 있는데 사실상 뭐 ABL 바이오 하는 거를 독단적으로 발표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라일리가 어떤 방향으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이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좀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마 일라일리가 ABL 바이오를 언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언급을 안 좋게 할 리가 없는 게 최근에 220억 지분 투자했고요. 추가적으로 뭐 했어요? 라이센스 아웃도 3.8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ABL 바이오의 라이센스 아웃을 이 정도 했고 왜 220억의 지분 투자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설령 또 뭐요?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뭐요? ABL 바이오가 또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구간에서 지금 분명히 일라일리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일라일리 여기서 언급을 어떤 걸 해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저는 지금 ABL 바이오를 단기적인 흐름으로 절대 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장기적인 흐름에서 ABL 바이오가 시장의 판도를 무조건 바꿔놓을 겁니다. 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이 엄청 뜨겁잖아요. 저는 이 다음 스텝을 봐요. 다음 스텝이 뭐다? 바로 뇌질환입니다. 뇌질환이 핫해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 마운자로나 이제 위고비로 인해서 이제 비만 치료에 대한 길이 열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비만은 질병이다. 치료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치료가 가능했어요. 이제 비만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 다음은 무엇이냐? 바로 알츠하이머, 루게릭병, 파킨슨면 뭐요? 뇌질환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 뇌질환 관련된 부분들 치료 못하는 게 BBB 장막 때문에 이 뇌막을 뚫지 못하고 약들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중항체로 이 첫 번째 결합한 이 항체는 뇌막을 뚫어주는 항체고 이 나머지 항체는 이 뇌 질환을 치료해주는 항체예요. 이거를 연결해서 뇌막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항체를 집어넣는 이 플랫폼, 이 비비빌 셔틀 플랫폼 자체가 이중항체가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요거 잠깐만 볼게요. 저는 ABL 바이오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 지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회사는 로슈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거 뭐냐면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뭘 볼 거냐면 자, 알츠하이머병 불치 영역 탈출, 로슈 미국 매니폴드와 비비 셔틀 개발, 말지 3조 원 절망, 최대 3.8조 원 릴리가 사들인 한국 기술 무엇에 쓰이나. 자, 이러한 내용인데 우리가 요 부분들 잠깐만 좀 하나하나씩 봅시다. 자, 보게 되면 로슈 등 빅파마 비비 셔틀 추가 기술 이전, 이것도 2주에 나온 기사죠. 자, 우리가 일단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로슈 등 빅파마 비비 셔틀 추가 기술 이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ABL 바이오가 GSK, 일라일리 등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이전 다른 데 이어 뇌혈관 장벽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봅시다. 자, 여기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나라는
그죠?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나가 관련 부작용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며 기술이 전한 플랫폼 기술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키순나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항체는 아밀로라이드 베타 타깃의 BBB 셔틀을 적용하여 알츠하이머 임상을 진행하고 릴리의 근육 타깃이 가능한 SI RNA비로 BBB 셔틀 적용을 할 것으로 추측했다. 자, 그러니까 요게 단계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BBB 셔틀이라는 게 이 뇌막을 뚫어서 어떻게 뇌까지 약물을 전달시켜주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이건 뭐요? 이 뇌 속에 쌓이는 뇌 속에 이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많이 쌓이면서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항체를 집어넣어서 뇌 쪽으로 보내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근육 타겟으로 한 거 아마 그거겠죠, 여러분들. 비만 치료제에서 근육이 빠지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그것을 또 넣어서 BB 셔틀에 적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부분 잠깐만 좀 보게 되면 자, 허용구원은 그랩바디 B 플랫폼을 적용한 파킨슨 치료제 ABL301의 임상 일상 종료 후 릴리와 기술 이전 계약이 체결됐다며 임상 데이터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임상 결과가 그랩바디 B의 안정성을 보여줬다는 게 그의 평가이다. 자, 그는 로슈 등 BBB 셔틀 플랫폼 확보에 집중하는 빅파마들과 추가 기술 이전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보게 되면 미국 매니폴드와 BBB 셔틀을 개발한 로슈의 흐름들을 잠깐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슈는 보게 되면 스위스 대형 제약사 로슈가 미국 바이오 기업 매니폴드와의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차세대 뇌혈관 BBB 셔틀 개발에 나선다. 로슈가 이번 계약으로 매니폴드에 지급할 마일스톤은 약 3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자, 봐봐요. 로슈가 지금 인공지능 AI 기술을 도입해서 뭐한다? BBB 셔틀 개발에 나선다라고 했죠. 자, 얼마를 썼다? 3조를 썼다라는 거. 3조의 기술이죠. 전부 다 성공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증명된 BBB 셔틀이 뭐가 있냐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증명된 BBB 셔틀이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ABL바이오의 BBB 셔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로슈가 지금 하고 있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부분에서 BBB 셔틀을 적용해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과연 이거로 만족할 것인가? 이것만 할 거 아니죠. 결과적으로 빅파마들은요, 이 물질 하나만 가지고 임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임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ABL 바이오와 컨택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약은 로슈가 매니폴드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MD자인을 활용해 뇌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BBB 셔틀을 개발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계약은 로슈가 매니폴드에 790억을 선지급하고 향후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포함할 경우 로슈는 많게 3조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라는 내용이죠. 자, 매니폴드는 AI로 단백질을 설계하는 기술에 특화한 기업이다라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뭐요? 이렇게까지라도 뭐한다? 돈을 써서라도 개발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1주 전 기사를 보게 되면 알츠하이머병 불치 영역 탈출 장기 유효성 전망 조명한다. 자, 저는 이 내용만 보고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 못간 바이오 회사들이 뭐 하겠다? 장난질 겁나게 하겠다. 제2의 비만 치료제 10배, 20배, 30배 가는 종목들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제가 일단 이거 읽어보고 여러분들한테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고 분명히 저는 충분히 말로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증거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최근에 바이오젠 에자이의 램캠비, 레카메바와 일레일리의 키순나 등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연이은 허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는 평가다. 자, 여기에 두 치료제가 모두 장기 연장 연구에서도 유효성을 입증할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적절한 조기 개입과 치료 지속이 알츠하이머병 악화를 유의미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다는 것으로 가능성도 보여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뇌 안에 있는 이 아밀라베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기억 안 나지만 그게 쌓이면서 일단 어차피 알츠하이머가 생기는 건데 그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볼 거냐면 최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슈 부분 요 부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자, 한편 주목할 만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 물질은 로슈가 개발 중인 트론티네맙이 꼽혔다. 트론티네맙은
BBB를 통과해 약물을 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임상 2상에서 뇌내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용량의 의존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됐다. 특히 약물 전달 플랫폼이 브레인 셔틀을 활용함으로써 아밀로이드 표적하는 기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대비 ARI의 부작용 등을 낮출 가능성도 제시했다. 임상 2상 결과 트론티네마군에서 보고된 ARIA 발생 비율은 5% 미만임을 확인했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면요. 그냥 여러분 쉽게 좀 알 수 있게 말하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그러니까 이게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이 아밀라이제 베타를 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뇌출혈이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알츠하이머 치료하고자 해가지고 치료해서 약물 넣었는데 뇌출혈 오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뇌출혈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5% 미만으로 확인됐다라는 건 100명 중에 그래도 이거 좀 높긴 해요, 5%도, 그죠? 그러니까 알츠하이머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면 쓸 수밖에 없지만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은 정말 심각한 부작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예요? 해결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며 최근 개발되는 치료제일수록 이 뇌출혈과 같은 부작용 위험을 낮추면서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한 양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로슈가 뭐 하고 있다고요? 브레인 셔틀을 활용함으로써 임상 2상에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얘네 로슈가 결과적으로 이걸 만약에 3상에서 실패한다고 했을 땐 뭐요? 로슈는 이 다음이 없죠. 그러면 로슈는 뭐 할 거냐면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진행하면서 임상 2상을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저 글로벌 제약사들 몇십 조씩 벌죠, 돈을.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3조의 기술 이전을 해요. 그럼 계약금으로 500억 정도 줍니다. 줘요. 그리고 1상 성공하면 2상 성공, 3상 성공하면 단계별 마일스톤을 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가 만약에 로슈가 ABL 바이오에 500억 수준의 어떤 부분 계약을 체결한다고 500억 줘야 되죠.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어려운 일일까요? 돈을 주는 게 아닐걸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뭐요? 이 정도의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로슈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가장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전달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증거 보여드린다 했죠. 증거. 그죠? 증거. 자, 어떤 증거를 조금 보여드릴 거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ABL 바이오는 일단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언제부터 말씀을 드린 종목이냐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2만원, 3만원 때부터 정말 텐베거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텐베거가 왔어요. 저는 최근에 여기 6만원, 7만원, 8만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3배에서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요때도 말씀드렸지만 봐봐요 여러분들. 요때도 언제냐면 우리가 8월 26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잘 봐봐라. ABL 바이오가 뇌질환 관련된 부분을 극복해 나가면서 시장에서는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 같은 뇌질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더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요? 자, 우리가 GLP-1 비만 치료제 관련 부분들 개구라 주가 부양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건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하게 예상을 했던 24년도에 비만 치료제가 뜰 것이다. 25년도에 떴죠. 그죠? 자, 25년도, 26년도에 뭘 예상하냐면 뇌질환 관련된 부분들을 예상한다라는 거예요. 왜? 간단해요 여러분들. ABL 바이오가 임상에 들어가고 지금 로슈가 임상 이제 2상 3상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중간 결과나 긍정적인 결과 나올 때까지 1, 2년 걸릴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2상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다른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병 같은 애들이 계속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좋은 이슈들이. 그죠? BB 셔틀 플랫폼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뇌질환 관련된 정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돌아가면요. 야, 우리가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정말 좋은 약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 좋은 항체 약을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BBB 셔틀 플랫폼에만 태우고 뇌 장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이거 무조건 효과 좋을 거다. 이런 약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약도 뇌막을 뚫을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좋은 약들이 뇌막만 뚫어주고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면 그 가치는 수조 원에 이르겠죠. 그러한 기대감으로 우리 국내 바이오에 또 쓰레기 같은 기업들을 10배, 20배, 30배씩 올라가는 작전이 펼쳐질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는 미리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비만 치료제 중에 솔직하게 제대로 된 비만 치료제 관련주 있습니까? 주가는 많이 올라가죠. 근데 D&D 파마텍 제외하고 정말로 기술 이전 제대로 성공해서 정말 글로벌 빅파마들이 탐낼 만한 수십조의 돈을 벌어들일 그러한 빅파마들이 컨택한 회사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다 MTA 아니면은 제대로 된 라이센스 아웃도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일라일리나 누구요?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얘네들이 전체 시장의 70%, 80%의 매출을 차지할 거고요. 이 뒤따라오는 후보군들이 20%, 시장 규모 20%를 나눠 가질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시장성이 없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비만 치료제는 퍼스트 무브 시장이다. 퍼스트 무브 시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좋은 효과나 이러한 부분들을 내기 힘들다라고 하면 분명히 뭐요?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 비용 쓰다가. 확실한 거 하나예요.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는 뭐예요? 치고 나갈 거예요. 특히 일라일리는 무조건 치고 나갈 거다. 그럼 일라일리랑 협력하고 있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땐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솔직하게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다.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 뇌질환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ABL 바이오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변곡점이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릴리의 이 좋은 내용들이 나오게 됐을 때 주가가 강하게 슈팅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뭐요? 위험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단기적인 고점 만들어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신용 물량을 결과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요? 강력한 어떠한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주가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ABL 바이오의 주포 특징상 뭐요? 쏴버리고 누르는 흐름들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올리면서 뭐요? 올리면서 개미들 죽이는 패턴. 자,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자,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올립니다. 그죠? 주가를 굉장히 강하게 올려요. 정말 말도 안 되게 계속해서 주가를 올리죠.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 이후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주가를 순간적으로 거의 20-30% 올린 다음에 천천히 죽여요. 천천히. 그죠? 이 정보를 안 뚫어놓고 강하게 올리고 천천히 죽입니다. 천천히 죽여서 어떻게 돼요? 매도하고 싶게끔 만들어요. 매도하고 싶게끔 가는 척하다 어떻게 또 죽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매도하고 싶게끔 만든단 말이야. 우리가 언제 매집했어요? 이때 매수해야 된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언제요? 이때가 날짜 보면 자, 6월달 중순 구간에 ABL 모으세요. 눌림목에 사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메모장에 써놓자고 그냥 여러분들 믿을 수 있게 제가 메모장에 써놓을게요. 다 보여드릴 거예요. 6월 23일. 자, 보여드릴 거고요. 또 봅시다. 또 여기서 한 번 더 주가를 어떻게 한다? 흔들어주고 다시 한번 올리는 구간 나옵니다.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요. 여기서 털릴 수밖에 없지, 무서우니까. 근데 회사의 가치를 알면 버텼겠죠. 자, 이 다음도 보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급등이 나옵니다. 이 이후에. 자, 급등이 나오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말도 안 돼요. 쭉 올렸다가 어떻게 돼? 93,000원까지 올렸다가 단기적으로 미쳤죠. 순식간에 20몇 프로, 27% 주가 올리고 어떻게 된다? 이것도 매집이었다라는 거야. 지금 보면 어떻게 돼? 쭉 빼죠. 또 뺀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빼요. 또 다 뺍니다. 그죠? 결국 뭐야? 매집이라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와,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고의적인 흐름이다. 차익 실현 물량 일부러 내보내게 해서 물량 매집하려고 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게 빼죠. 또 털렸어. 이때도 뭐 하자? 매집하자. 또 말씀드렸어요. 언제요? 7월이죠. 7월에서 8월. 7월 말에서 8월 초 써놓을게요. 하나 다 보겠습니다. 정말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디냐 여기 다시 올라갔죠. 다시 올라가고 나서
또 요거 한번 눌렸잖아 최근에 여기 이 구간 요건 눌렸죠. 요 구간 요건 언제요? 요 구간 보면은 자, 날짜 보면 자 10월 중순에서 10월 말 정확히 뭐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자 제가 눌림목 3번 다 말씀드렸죠 최근에. 요렇게 봅시다. 자 볼게요. ABL 자 6월 23일 정말 분석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종목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ABL 같은 경우에 뭐라고 말씀드렸냐, 자 여기서 자 우리가 여기서도 ABL 바 6월 13일이죠 보이시죠? 6월 13일 보시면은 6월 13일 구간 우리가 뭐요? 우리가 다른 종목은 매수 기다리고 관망하는데 ABL 바이오는 대장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눌림에 매수해라, 눌림에 뭐하라 말씀드렸죠. 6월 13일 언제입니까? 6월 13일 여기란 말이에요. 6월 13일 이 구간 그죠? 이 구간부터 어떻게 분할로 계속 모으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언제 말씀드렸어요? 또 이 구간 아까 말씀드렸던 언제죠? 자 7월 말에서 8월 초 이것도 봅시다. 자 7월 말에서 바이오 7월 말에서 8월 초 7월 말에서 8월 초. 자 보게 되면은 ABL 바이오 우리가 어떻게 말씀드렸죠? 자 보시게 되면은 8월 1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놈이 사실 장대 한번 나오고 말도 안 되게 빠져서 그렇지 이상 없다. 상승 추세에서 강하게 흔드는 건 강하게 올라가기 위한 상승 징조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 8월 중순도 초중순 자 일단 말씀드리면 자 ABL 바이오 여기도 마찬가지 8월 초에도 변동성이 심한데 이상 있는 흐름이 아니다 지켜오면 된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고요. 9월 말에서 10월 중순도 가보죠. 9월 말에서 10월 중순 구간도 가보죠. 9월 말 10월 중순 우리가 여기도 뭐였어요? 9월 29일에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ABL 바이오는 눌림목마다 기회였다. 지금은 신규 진입자들이 접근하기 괜찮은 구간일 때 반드시 체크해라. 3분의 1 익절한 사람은 8만원 중후반 체크해라 라고 언제 말씀드렸어요? 9월 29일에 말씀드렸죠. 9월 29일 언제입니까? 9월 29일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 또 저점 구간 말씀드렸고 또 급등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자 앞으로 ABL 바이오 어떻게 될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강한 상승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1112 관련 기대감으로. 근데 이 기대감이 나오면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만약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매도 타이밍 잡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결과적으로 위험 종목으로 가는 걸 바라진 않을 거예요. 누가? 주포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위험 종목 가면 하루 거래정되기 때문에 투심이 꺾여요 또. 그래서 오늘 거래량 없이 올라가면서 변곡점 생겼는데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 뭐 해야 된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야 된다. 한번 잡고 뭐 해야 돼요? 한번 잡고 다시 살 준비해야 돼요.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은 회사고 다 팔라고 하지 않을게요. 지금 들고 있는 사람도 있으면 3분의 1 정도는 또는 2분의 1 정도는 내일 매도 타이밍 잡아라. 급등 나오면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만약에 실망 매물 나오면서 일일이 좋은 얘기 안 해서 아무 얘기 안 해서 실망 나온다 혹시나 뭐다 기회다. 매수 기회. 이것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 10조라는 금액도 비싼 금액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조 갈 수도 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20조 갈 수 있으면 뭐 2배 더 가는 건데, 눌림목 나오면 뭐 해야 돼요? 눌림목 나오면 세력들도 매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눌림목 나왔을 때 겁먹지 않기 위해서 비중을 조절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ABL 바이오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타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정말 같이 대응을 좀 하고 싶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010-845-9501 자 이쪽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보내면 돼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ABL 또는 한글로 ABL 이렇게 네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이 부분들 정확하게 전달을 드릴 거니까 위쪽에 번호 010-845-9501 여기로요 ABL이라고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타점 잡고 대응을 해야 될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알아서들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지금 ABL 너무나 관심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 확대될 수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도움 필요하다 ABL 남겨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제2의 ABL 바이오 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ABL 10배 올랐잖아요. 그럼 제가 10배 가는 종목을 알려주겠다는 건데 그건 힘들고요.
정말 ABL 바이오를 제가 매수를 했던 원칙 그대로 시가총액 1조 이상과 라이센스 아웃 1조 이상 진행한 이 기업, 항상 저는 뭐요?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한 기업을 여러분께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돈이 크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 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 바이오 히든 종목이 뭐냐면요, 제가 ABL 바이오 2만원 3만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죠? 시가총액 1조 이상의 종목들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그 당시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됐습니다. 1조 1조 좀 넘었었는데, 우리가 왜 시가총액 1조를 넘는 바이오를 사야 되냐? 간단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이요. 바이오 종목은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임상 실패에 대한 위험, 그죠? 그리고 언제든지 회사가 굉장히 이 재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1조가 되는 회사들은요 애초에 누구요? 기관 투자자한테 검증을 받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1조, 적어도 7천억 정도에서 1조 정도의 회사를 계속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최대한 뭐요? 안전한, 바이오 종목에 안전한 건 없지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BL 바이오 흐름을 잠깐만 좀 보면, 자 우리가 눌림목 나오고 나서 이때 GSK와 4조의 기술 이전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기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기술을 떴거든요. GSK가 4조 사두면서 급등 나왔어요. 근데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락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올라간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눌렸어요. 이 당시에 ABL 바이오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거의 1조 5천억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 마찬가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흐름에서 조정마다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상승에 대한 탄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었겠죠. 그죠? 이상승과 이상승. 이때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눌림목 구간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집한. 그래서 이 19만원까지의 엄청난 상승이 나왔는데, ABL 바이오가, 우리가 이 종목 잠깐 볼게요. 자, 이 히든 종목 보게 되면, 자, 이 기업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죠. 우상향하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더 흔들기가 나왔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흔들기가 나오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해도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일단 안 되겠죠. 추격 매수하면 안 된다. 자,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 현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끊어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눌림목 구간이 나오면 뭐 할 수 있어요? 매집할 수 있겠죠. 그죠? 종목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혹여나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다라고 해서 바로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할로 또 끊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금리가 인하되면 바이오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코스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은 지금 구간에 바이오밖에 없다. 2차전지 있지 않냐? 2차전지는 매물이 많죠. 제가 이 얘기를 1년 전부터 말씀드렸고, 바이오 종목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꼭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봐봐요. 우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라이센스 아웃 2번이나 진행했죠. 2번 진행했고, 요 규모 자체가 얼마예요, 여러분들? 2개 해서 1조입니다. 1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과 FDA 임상에 성공한 대기업과 공동 개발 활동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을 보유하고 있고요.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임상 진행 중이고요. 1비상 진행 중입니다. 이거에 대한 결과가 3개월 안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거든요. 얘네가 하는 게 보시게 되면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이게 뭐가 있냐면 한올바이오파마 있죠. 이게 좋은 게 확장성이 높아져요. 확장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이 시장 규모만 몇십 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2, 3조의 규모로 약물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 갑상선 말고도 또 다른 쪽으로 적응증을 늘려갈 수 있는 확장성이 커요. 확장성이 크다라는 건 그만큼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여러분들이 잡아 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 바이오 히든 종목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위쪽에 번호 남겨놨죠. 몇 번이요? 010-845-9501 이쪽으로 바이오 라고 세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선착순으로 전달 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